헬로 여러분, 여러분 반가워요. 전학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6번째 강의 관광정책 과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편에서는 관광정책 과정의 성격과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더욱더 생활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관광정책 과정의 성격과 단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 그대로 관광정책은 정부의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은 개인이나 또는 기업의 경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정책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정책에서 관광은 그 관광 행위자들의 활동이나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 관련된 공공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공공기관이죠. 이들이 바로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정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 또 문제는 무엇인가, 또 정책 체계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관, 제도의 문제, 제도의 어떤 다른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입법 분야, 사법 분야, 행정 분야 또는 지방정 분야, 또 지방정 분야에 따라서 이 정책의 특징들이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죠.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정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외교정책, 교육 관련된 교육정책, 국방, 국토방위, 그 다음에 복지, 외환, 출입국 관리정책,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관련된 교통정책, 또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정책, 또 문화정책,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건강, 보건정책,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유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의 그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은 순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책 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 프로세스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이고 또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다른 정책과 또는 정책이 다 끝났다고, 집행이 막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하나의 사이클을 갖는 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책 과정은, 프로세스는 정책 의제 형성,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집행 끝난 다음에 평가, 물론 평가에서 다시 피드백 과정까지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경계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딱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불확실한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책은 하나의 그 단선적인 그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그 과정들이, 다양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입법하는 과정, 여러분, 법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죠. 우리나라 법은 정부에서 발의하는 거죠.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과정들을 쭉쭉쭉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하나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그 과정과는 정책 과정은 다르다는 거죠. 입법 과정 같은 경우는 딱딱딱 끊어져 있는,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라면, 이 정책 과정은 서로 그 경계가 불확실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정은 동태적이고 또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정책 과정은 정태적인 그 과정이 아니에요. 정태적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 과정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움직이는 동태적인,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획일적으로 탁탁탁 진행되지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갈등을 서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처음에 상위 소득 30% 부유층에게는 그 재해 구조 기금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그 얘기를 했다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통합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승리를 다수의 그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처음에 하위 70%에게만 지급을 하자. 통합당은 선거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지급을 하자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당의 그 이유는 이제 그 재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민주당이나 이제 정부에서도 그럼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에게 다 주자. 그 대신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빚을 낸 거죠. 빚을 내서 다 지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빚을 내서까지 줄 필요는 있느냐, 다른 재원들을 예산들을 줄이고 끌어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정부 여당에게 제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의견 대립과 갈등, 그리고 서로 타협하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정책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책 과정의 그 단계별로 물론 참여자는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서로 그 참여자나 그 참여 조직 간에 다양한 그런 영향력을 상호 서로 작용을 하면서 교환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정책 과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팔러시는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적인 거죠. 그래서 관광정책도 마찬가지로, 물론 관광정책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관광사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광정책이 몇 개의 과정,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젠다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을 하는 거죠. 의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관광, 교통에 관련된 문제다. 또는 관광 개발에 대한 정책이다. 그런 의제를 설정을 맨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책 결정을 합니다. 팔러시 메이킹.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정책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모형들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어떤 노력이나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그 브랜드나 또는 명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나 갖고 싶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물론 돈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돈을 빌려 산다든지
또는 뭐 카드로 뭐 할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고 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과연 잘한 결정인가?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여건에서 맞는 가장 쉽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된 이후에는 그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 모든 것들은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밸리에이션입니다. 왜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하는 이유는 과연 이 정책이 잘 된 건가, 잘 못된 건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얼마나 뭐 손실이 발생이 됐는가, 아니면 이익이 발생이 됐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가, 그 피해는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평가된 걸로 해서 이제 뭐 종결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 정책을 결정할 때, 만들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만들도록 참고를 하는 거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가 되고 종결이 되고 피드백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바로 순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광정책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의제 설정입니다. 관광정책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또 대응을 하는데, 이 의제는 민주적이고 대응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는 그런 민주성, 그 다음에 그 수요나 환경이나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가 형성이 되면 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정책 결정을 합니다. 관광 정책의 목표나 그 수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그 달성할 수 없는 그 터무니없는 목표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내 목표를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건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죠. 그건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는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
물론 현재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해 나가는 그런 성과, 이게 바로 효과성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은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이런 절차의 그 하자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정책의 이제 집행이죠. 집행.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합법적. 그러니까 그 법이나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맞게 정책이 집행이 돼야 돼요. 그냥 법을 어기면서 또는 규칙을 어겨가면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률성, 이제 효율성이죠. 집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는 인력과 또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안 되겠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끝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책 평가.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인가.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평가는 주로 이제 어떤 금전적인 비용으로 또는 수익으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의 효과가 있었다, 또는 몇 조의 효과가 있었다 말하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인데요. 이 평가 방법이나 이것은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투명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속이거나 또는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가가 끝나면 그 정책이 끝나는 거죠. 종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는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정책 과정의 단계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